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레그로 문법을 함께하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Chapter 4,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명사가 좀 듣기로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내용들이 은근히 많거든? 그래서 오늘은 유닛 1, 명사의 종류와 역할만 좀 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유닛 2, 명사의 격과 관사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유닛 1, 명사의 종류와 역할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왔습니다. 자, 명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원인데요. 먼저 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자, 명사는 사람, 사물, 그리고 장소,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라는 거야. 아니, 애초에 명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명사에 이 명자 있죠. 요즘 친구들은 한자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명자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거든.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말 자체가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2번.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에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명사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명사. 쌤이 이렇게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주목부. 이런 식으로 주, 목부 이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뭐 외우기 힘들면은 뭐 주먹 뭐 우리 뭐 가위바위보 할 때 뭐 주먹이랑 보자기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프라미스 학생들이니까 뭐 그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주먹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주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친구들 웬만해서는 그치 동사 왼쪽에 나온 친구들. 목적어는 우리가 동사를 얘기할 때 동사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 있지. 예를 들어서 뭐 I want to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want 같은 친구는 원하다란 말이잖아. 무엇을 원하는가?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목적어라는 친구는 뭐 동사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 자, 보어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거든. 보충 설명. 그래서 여기 보이면은 knowledge is power라고 나와 있는데 knowledge가 주어라면은 뒤에 power라는 것이 힘이 바로 무엇이냐? 지식이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힘이라는 걸 갖다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려가서 명사의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요. 명사의 종류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어, 옛날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조금 더 복잡하게 어떻게든 표현을 했냐면은 한자어로 가산명사, 셀 수 있다는 뜻이야. 가산명사. 그리고 앞에다가 불자를 붙여가지고 셀 수 없다를 얘기한 불가산명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근데 요즘에 그냥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는 카운팅이잖아. 1, 2,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자. 뭘로 바꿀 거냐? 셀로 바꿀 거야. 셀. 뭔 말이야? 팔다란 뜻이지, 팔다. 아니, 갑자기 왜 파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자, 선생님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황금마차라는 게 있었거든? 황금마차가 뭐냐면은 오지, 그러니까 좀 시골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트럭을 끌고 거기까지 물건을 싣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트럭의 한쪽 면이 열린다? 열리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계셔요. 사람이야, 옷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겠지. 트럭 밖으로. 이게 트럭입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뭐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 물건을 딱 집어가지고 우리한테 건네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저씨가 뭐를 잡아서 줄 수 있다 또는 무엇을 갖다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팔 수 있는 명사. 근데 만약에 아저씨 저 물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물을 얼마만큼 줄까? 500ml 줄까? 1리터짜리 줄까? 2리터짜리 줄까? 이렇게 얘기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뭐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황금마차에는 참고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예시일 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하나 주세요. 뭐 잔인하게 얘기하지 마. 예시일 뿐이야. 학생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지나가는 학생 하나 딱 잡아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돈이 많아. 내가 엄청 돈이 많아서 저 공원 하나 살게요. 라고 하면은 공원?
단위가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뭐 공원 아무거나 그냥 주면 되겠지. 연필은 뭐 마를 나위도 없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뭐 책, 가족 이런 것들은 모두 한 단위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는 뭐뭐 하나 주세요, 뭐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단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필기하자. 단위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다른 말로 단위를 필요로 하다는 거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설탕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설탕을 얼마만큼 줄까? 한 톨 줄까? 두 톨 줄까? 세 톨 줄까? 이런 식으로 다시 아저씨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저씨 설탕을 한 봉지 주세요. 또 물 주세요가 아니라 아저씨 물을 한 병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아저씨가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단위를 필요로 한다. 단위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우리 관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관사. 관사라는 친구는 명사 앞에 붙어 있으면서 어나 언, 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거든. 이 친구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못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2-2번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는 언, 그리고 명사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단수일 때, 다른 말로 한 개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수라는 거 한 개라고 있었어. 한 개.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언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사라고 불러요. 관사. 자, 일단 관사라는 친구가 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관사라는 친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명사 앞에 붙어요. 명사 앞에 붙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가 명사의 뜻을 한정시켜줘요. 명사의 뜻을 한정시켜준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 있지 문 그 door 세상에 문이 몇 개나 있을까? 엄청나게 많겠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겠지. 자, 그러면은 이 문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어 친구들한테 친구야 나 저기 문 하나만 열어줄래? 내가 너무 더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문 하나만 열어줘라는 거는 문 하나 아무거나 내가 눈앞에 있는 문 중 아무거나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친구야 저기 있는 저기 파란 문을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앞에 관사라는 친구는 명사 앞에다가 어나 언 또는 더를 붙이면서 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이라는 명사의 뜻을 제한시켜 주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문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개 또는 저기 있는 저 문 이런 식으로 뜻을 좀 작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단수일 때는 어떠한 관사를 쓰냐? 어나 언을 얘기해. 어나 언. 자, 그리고 복수는 주로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명사 플러스 es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내려갑시다. 셀 수 있는 명사로는 주로 보통 명사랑 그리고 집합 명사가 있는데요.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냥 붙여진 이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사람, 동물,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얘기하고요. 집합 명사 같은 경우는 집합, 뭐지? 그룹이란 뜻이지, 그룹. 그래서 구성원이 두 명 이상 모여서 두 명 이상이야. 두 명 또는 그 이상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모여서 이런 집합체의 이름을 우리가 집합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니까 클래스, 반, 팀, 경찰, 그리고 사람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집합 명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내려가서 셀 수 없는 명사를 볼 건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부정관사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부정관사는 어나 언 이게 바로 부정관사인데요. 이 부정관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일 때 써요. 하나일 때. 하나일 때 쓰고요.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 써요. 이렇게 두 가지가 크단 말이야. 애초에 부정관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정해지지 정하다야 정하다가 그리고 아니다라는 뜻이지 아닐 부자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문 하나만 열어줘. 내 100개의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 하나만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굳이 정한 문이 아니지. 아무거나 열어달라는 거니까 그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부정관사의 반대말은 뭘까? 정관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말로. 이 친구는 저기 있는 저 문을 열어줘라는 걸 쓸 때 쓰는데 이 친구는 덜을 씁니다. 이거는 잠깐 참고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로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물질명사가 있는데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고유하다, 다른 말로 한 개밖에 없다, 유일하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 이름 라이언이잖아요. 뭐 제시, 브라이언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한 이름이야. 세상에 라이언이 참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선생님이라는 라이언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고유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갤럭시 폰, 세상에 갤럭시 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갤럭시 폰이라는 그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야. 코리아, 한국, 서울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상명사라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 그럼 공기도 추상명사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래서 추상명사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또 되게 생각적인 개념,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랑.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트를 갖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하트를 갖다 붙인 것일 뿐이지, 사실 사랑은 하트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 희망, 호프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love, hope, peace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beauty, 아름다움, health, 건강. 그럼 건강이 어떻게 생겼어? 뭐 우락부락한 뭐 아저씨의 모습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강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knowledge, 지식도 마찬가지야. advice, 충고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지. 충고가 뭔지는 알지만 그거를 그릴 수는 없어. 그쵸? 그걸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질명사를 볼 건데요. 선생님 이상하다. 물질명사는 그럼 셀 수 있지가 않나요? 자, 물질 명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나눌 수 있냐면은 고체, 기체, 그리고 액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체, 기체, 액체 중에서 그러면 셀 수 있는 거는 뭐고 셀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액체는 뭐 water 이런 거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시 주셨죠? water는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위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air 같은 경우에는 뭐 기체, 뭐 물질 명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기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셀 수 없다는 거 알겠어요. 맞아요. 그럼 고체는 셀 수 있지 않을까요? 셀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체도 셀 수가 없어요. 고체를 우리가 무슨 고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gold, bread, glass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우리가 유리를 글라스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시 아까 그 황금마차로 다음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 다 뚜벅뚜벅 걸어갔어. 자, 그 황금마차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유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리? 얼마만큼 줄까? 30cm를 줄까? 50cm짜리를 줄까? 100m짜리를 줄까? 아니면 조그맣게 1cm로 잘라서 줄까? 단위가 없지. 빵도. 아저씨, 저 빵 하나 주세요. 이상하다. 크림빵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빵도 종류가 정말 많고, 그리고 빵도 우리가 썰면 또 어떻게 돼?
썰리지 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단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해줘야지. One slice of bread, one loaf of bread 이렇게. gold. gold 그러면 1kg짜리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1kg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위가 필요하다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위에 있죠? 단위가 필요하다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물질 명사, 고체, 기체, 액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단은 셀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내려가서 명사의 복수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지워놓고. 자, 3번 명사의 복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됐을 경우에는 s를 붙이면 되거든. 그럼 s를 어떻게 붙이나야? 간단해. 자, 일단 대부분의 명사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뭐 bag, 가방에다 s 붙여놨지. 저 train, 기차에다가 s 붙여놨어요. spider, 거미, umbrella, 우산 이런 거에다가도 그냥 s를 붙이면 되는데 자, 봐봐. 어이구, 우리 저번에 동사랑 좀 비슷한 친구가 등장하는 것 같네. 자, s나 sh, ch, z, x 이런 걸로 끝났을 때는 역시나 발음상의 이유로 이 s를 붙이게 됩니다. 버스, 만약에 우리 버스에다가 그냥 S만 붙인다. 해보자. 부스. 이상하지. 클래스에다가 또 S 하나 붙여. 그러면 클래스 이렇게 해야 될 거고. DC에다가 S만 딱 붙여봐. 이거 대체 어떻게 읽는 거니? 난 읽지도 못하겠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우리 모음 A, E, I, O, U가 모음인데요. 그러면은 모음이 있어야지 발음이 될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있을 때는 우리 ES를 붙여주기로 했다. 이게 약속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O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사가 있죠. 그래서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ES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뭔 말이냐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S만 붙이기도 하고 포토 같은 경우에는 S만 붙이는데 포테이토는 ES를 붙이고 히어로는 ES를 붙이네.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외우세요. 많이 보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표가 있거든요. 표를 보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자, lady. 여기도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고요. city.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자, 이 친구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좀 특이한 친구 있는데요. F 또는 F2로 끝나는 명사는 이 친구를 V로 고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leaf. 이 친구는 leaves 이렇게 변합니다. 왜냐면은 F가 V로 붙이고 ES를 붙인다. knife 같은 경우도 F가 V로 고쳐지고 ES가 붙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불규칙 변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예외지요. 근데 man, 우리 이런 거 본 거 있잖아. child, children 이 정도 알죠? mouse, mice, tooth, teeth, foot, feet, goose, geese 이런 것들은 조금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좀 외워주는 게 좋고요. 심지어 이게 제일 헷갈려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헷갈릴 것 같아. fish라든지 sheep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가 않는 형태가 그냥 그대로예요. 자, 마지막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의 수량 표현을 볼 건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었냐면은 단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죠. 단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위가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셀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커피는 원래 셀 수가 없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컵이라는 단위를 붙였어. 아, 그러면 우리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가능하잖아. 커피 두 잔 주세요. 커피 세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때부터는 컵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수 표현이 가능해져. 어디에? 단위에다가만.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단위에다가 복수 형태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glass of juice라고 되어 있지? 마찬가지로 주스 한 잔 주세요인데 three glass일 경우에는 es를 붙여줘요. 여기다가 단위에다가 es 붙여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1과 유닛 1에 대해서 나가봤는데 여러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지났죠? 그만큼 명사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할 게 많은 단원이에요. 앞으로 또 유닛 2를 또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필기할 내용 많으니까 자, 손 좀 풀어주시고 자, 그럼 2단원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